그 현안 하나 좀 여쭤보려는데 저는 얼마 전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토요타 그룹에서 품질 조작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예. 사실 토요타 하면 그 품질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토요타 계열사 이 소형차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예. 다이하스.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다이하스부터 어떤 그 수출용 차량의 어떤 충돌 시험할 때 그 데이터부터 조작을 했다고.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부품도 뭐 조작된 걸 썼다라고 하고. 성능 조작을 했고. 현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요? 벌써 한 그런 것들이 발각된 게 예. 한 20년 전부터 발각됐을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닛산 자동차가 그랬고요. 일본의 거의 모든 자동차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어떤 뭐 설계상의 오류, 부품의 어떤 하자 이게 아니라 조작, 은폐 이런 문제까지요? 그렇죠. 그래요? 다 보도도 됐어요.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자, 왜 그렇게 됐을까? 예.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품질의 일본이었었고 네. 정직의 일본이었었고 책임의 일본이었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우리가 일본을 그 좋게 평가하는 것들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 그 매 앞에 장사 없다고 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란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코스트 삭감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생산성을 올리고. 그렇죠. 비용을 절감하는 환율이 거. 막 저거 되니까, 그죠? 네, 엔화가 네. 다 비싸지니까 수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가운데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자꾸 돌파하라고 하니까 적은 돈으로 높은 성능 내는 거. 예, 그걸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현장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왜 못하냐고 찍어 누르니까 그때부터는 조작을 하기 시작하고 조작한 게 걸리면 안 되니까 은폐를 하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 네. 그래서 그거는 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네. 한동안 여러 산업에서 그게 다 발각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만한 거를 상품을 하나 얘기하면 예. 일본 여행 가실 때 갔다 네. 오실 때 대부분이 사오는 게 그 초콜릿 사오지 않습니까? 초콜릿? 그 뭐더라 눈에 뭐 있어요. 어. 삿포로 쪽에서 만든 초콜릿 하얀 초콜릿인데 네네네네.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는데 네. 북해도에 그 저기가 있는 자, 회사인데 검색 찬스. 코이비토. 그거 시로이 고이비토. 시로이 코이비토. 응. 시로이 고이비토라는 회사가 네. 지금 국민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그래요? 그랬는데 그 회사가 그 초콜릿이 유효 기간이 지난 거를 써가지고 그 회사가 그래요? 1년 정도 그 판매를 못하고 퇴출됐다가 지금 다시 영업정지 당했었던. 다시 나와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그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그 사건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냥 누구 직원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뭐 그쵸, 은폐해오고 은폐를 한 거죠. 이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 사회 전반에 네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유명한 요정에서 네. 그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반찬을 네. 내놓고 하다가 그것도 걸렸고 그런데 그거는 또 더 재밌는 게요. 그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뭘로 유명해졌냐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대장이 어머니였던 거 할머니였어요. 네. 그 아들이 이제 사장이고. 네. 근데 반성 기자회견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마이크가 안 켜진 줄 알고 음. 그냥 너는 머리가 허해졌다고 그래라. 패닉이 일어나가지고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말 변명을 맞추는 하라고 걸. 했는데 그걸 마이크에 뻥 들어가갖고 아이고야.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 일본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그것들이 바로잡아지지 않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문화라고 하기도 뭐한데 이거는? 그건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상하잖아요. 그걸 왜 몰랐을까? 그걸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네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아베 총리 때 예. 아베 총리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손타쿠. 예? 손타쿠라는 단어가 손타쿠? 일본에서도 유명했고 한국에서도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손타쿠가 뭐냐면 알아서 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베 총리가 자기 부하한테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직접 네. 그 부하가 그 상사의 눈빛을 읽고 눈치껏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몰랐느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지시를 했는가라는 근거는 또 안 보이는 그런 일본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손타쿠라고 해요. 입안의 혀처럼 알아서 다 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척하면 착 약간 이런 겁니까? 그래서 요 근래 일어난 사건을 최근에 예. 작년에 일어난 사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알 텐데 네. 첫 번째 일본의 예능 엔터테인먼트 회사 네. 우리나라에 얘기한 뭐 저기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그 정도의 큰 그 정도의 대형 넘버 기획사. 오사카에서 가장 큰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자니즈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이 만든 예능 프로덕션인데 네네네. 일본의 소위 남자 아이돌 예. 애들은 다 그쪽 출신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스마프라든지 예. 다 그쪽이에요. 오. 그 회사는 이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을 키워서 훈련생으로 키워가지고 데뷔를 시키는 아이돌 연습생. 그 정도로 유명한 자니즈라는 회사인데 네네네. 이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갔어요. 네. 뭐 지병으로 네. 돌아갔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양반이 생존했을 때 네. 수많은 연습생들을 네. 성추행을 했다. 그 사람이 소아 성애자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이요? 그거를 20년간 이 사람은 자행을 해온 거예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한두 명 대상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이요? 그것도 신문에 난 얘기인데 수백 명을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성추행을 해왔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니즈라는 회사는 간판을 내렸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 연예기획사 그 창업자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근데 피해자가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면 20년 동안 피해자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얘기해봐야 안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눈물만 흘린 사람이 있고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죠. 예. 있는데 이 사람만 목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일을 계기로 일본의 방송에서 특집 방송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왜 그랬는가. 와. 거기서 이제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방송국 관계자들은 몰랐느냐. 예를 들어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그 방송국을 제재를 하거나 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왜 안 했는가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기는 했는데 만일 그 사람을 우리가 추궁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방송국에 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을 아무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방송국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고. 네네. 일본 사람들은 그 방송국 사람은 아니, 그 방송국에도 그 보도국이 있을 거고 기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손타쿠를 하는 거죠. 아 그냥 알아서 자기 조직을 굳이 뭐 내가 얘기를 안 해도 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막 이런 거요? 그걸 했다가 이 자니즈의 키타가와 자니즈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좋을 게 없겠다. 그래서 방송국은 그래서 입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 한 사람이 보니까 광고 대행 업체, 광고 대행 업체가 우리나라 뭐 제일기, 현대 애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런 데들도 예능인을 섭외해서 광고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도 알았대요. 아 근데 또 쉬쉬 알았는데 이걸 했다가 아까 얘기한 한국에서도 유명한 스마프라든지 이런 사람 출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시킨다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거기도 안 한 거고. 뭐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은 그게 묻어져 버렸던 건데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그거를 주간지에서 계속 리크를 했었는데 좀 크게 다뤄지면서 피해자들이 나서게 되고 이게 비로소 사회 문제가 돼서 죽고 나서야. 그래서 그 자니즈라는 회사는 작년 연말에 간판을 내렸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뭐 외신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국내에 번역돼서 나온 기사 한두 개로는 봤는데 이렇게 큰 문제인지는 몰랐네요. 그렇죠. 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동안. 얘기하면 빅모터스라는 중고 자동차 그 제일 큰 회사가 있었어요. 빅모터스. 이 회사는 자동차 정비도 하고 중고 자동차도 팔고 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동차 보험도 당연히 팔고 엄청 큰 회사죠. 텔레비 CM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부 고발이 나왔는데 무슨 고발이었냐면 고객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차를 우리 창고에 정비소에 입고를 시키면 네. 정비소 직원들이 망치를 가지고 가서 멀쩡한 데를 부시는 거예요. 아, 일부러 수리비 많이 나오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진 찍고 원래 사고 나서 들어왔을 때는 요 정도만 망가졌었는데 네네네. 이것도 망가지고 저것도 망가지고 사진 찍어서 청구를 하는, 그래서 돈을 부정수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건데 네. 그게 그 전국적으로 수많은 정비소에서 그 일을 벌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얘기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한두 개 매장에 한두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윗사람들은 야, 매출을 올려라. 네. 매출을 올리려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있잖아. 그런 거 좀 해봐. 이런 식의 것들. 아, 그러니까 뭐 망치 들고 가서 그런 얘기는 안 밑에를 하지. 부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열심히 해. 야, 방법이 영업을 더 없어? 방법을 만들란 말이야. 하면 그치. 아니, 알아서.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거는요. 네. 그 회사가 자동차 보험 대리점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일본에서 가장 큰 보험 대리점이 손해보험 재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손보 재팬이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는 자기들 보험 대리점이기도 하고 큰 회사니까 인재 교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직원이 몇십 명이 이 회사에 파견 나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다 알잖아요, 이제. 아, 쟤네 어떻게 영업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매출 올리는지. 그리고 이게 자기네 회사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는 것도 알잖아요. 그죠. 손보사에서는 돈 이제 피해 보상 더 많이 그렇죠.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입 다물고 있었냐면 뒷돈마다 이 회사가 자동차 보험을 팔아줬잖아요. 예. 아, 판매사 역할을 해줬으니까 자기네 보험 상품을 팔아준 판매 창구니까. 그러니까 손 어, 닦고 여기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해서 뭘 하겠느냐. 아, 우리의 어떻게 좋은 보면 게 이제 좋은 거지. 우리 상품 팔아주는 고객사인데 그렇죠. 우리가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게 뭐야? 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셨으면 좋겠던 것은 그것을 옳고 나쁜 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네. 일본 사회에 네. 그런 문화. 정신 문화가 남아 있는데 그 손탁구라는 게 그죠? 손탁구를 우리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인간적인 부분 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일본하고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때도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보기에 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위안부도 동원을 했었고, 그렇죠. 그죠? 징용공도 동원을 했었고, 네. 거기에 관여된 사람도 있고, 네. 문서도 다 있는데 용기 있게 손 들고 나와서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거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내가 손 들고 나가서 뭘 폭로하고 시끄럽게 하고 내가 무슨 뭐 세상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염종수이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네네. 내가 나쁘다고 해서 저 나라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풍토나 그 나라의 하나의 문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전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한다면 아,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손해 안 볼 수도 있고 야. 정치적인 거래에서 손해는 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막 손가락질하고 너 표리부동한 사람 너 알잖아. 왜 아는데 얘기를 안 해. 너 왜 은폐를 해. 이렇게 막 윽박질러 갖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차라리 윽박지르는 거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일본에도 그래도 이번에 이게 발견된 것들은 예. 결국은 내부자 고발이었잖아요. 아.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닛산이 됐든 토요타 그룹이 됐든 그 시로이 코이비토 초콜릿이 됐든 자니즈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빅모터스가 됐든 많네. 누군가가 용기를 이야기를 했기 냈다, 그래도. 때문에 네.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상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목소리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아까 얘기한 손해보험 재팬의 직원이 20명이라고 파견 나가고 있으면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손해를 주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네 회사에 보험을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윽박질른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왔는지 그들의 문화, 인식은 어떠한지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개와 고양이가 항상 으르렁거리는 게 서로의 언어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누구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 꼬리를 세우는데 누구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세우고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은폐하고 조작하는 거는 이것도 문화로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충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니네 나라 사람은 나빠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저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본은 어떤 뭐 책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랑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일단 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면 이래요. 예. 일본 사람들은 책임을 엄청나게 무겁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은폐하고 조작하는데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예.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죠. 그게 책임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책임이 무거운 것도 아는데 그래서 책임 안 지려고 한다는 책임을 거예요?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너무 신박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일본은 할복을 책임지고 할복을 한다 이런 거 했잖아요. 옛날 뭐 사무라이 시절에.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네네네. 뭔가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비즈니스 계약을 했어요. 네. 책임지고 납기 안에 물건을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지고 납기 안에 물건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했을 때 틀어지는 부분이 이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이꼴 예. 퍼펙트하게 100%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네. 그게 아니라 나는 100% 책임을 질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일단 자세에 있어서. 자세도 그렇고 나는 실제로 100% 책임지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돼. 이 사람이 진짜로 열심히 노력했다.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잘 안 하잖아요. 네네네. 누가 봐도 성실하게 그렇죠. 끝까지. 그쵸. 책임을 노력했다라고 다하고. 평가를 해주잖아요. 네. 일본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일본은 그건 약속을 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책임을 안 지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납기를 못 맞췄으면. 그렇죠. 그럼 책임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기업하고 거래를 하다가 네. 특히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품질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는 우리는 당신하고 계약할 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계약한 게 아니라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한 거다. 여기까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확실한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책임지는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 문서나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잘 구체적으로. 빠져나가게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죠. 그래서 그런 일본의 그 가스미 가세끼 문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것도 고유명사인데요. 가스미 가세끼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세종로. 네. 문학이라는 거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의 은어냐면 그 공무원들이 공적인 문서를 작성할 때 회의록이나 네. 조약문 이런 걸 작성을 할 때 문학적인 수사 기교를 이용해서 본질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가스미 가세끼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죠. 공문을 쓰는 그 일본의 문학적 기술 막 이런 거예요. 일본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자정부법이 있고요. 네. 일본에는 전자정부법 닮은 디지털 정부법 뭐 이렇게 통칭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자정부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행정정보를 통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네네네. 안 되면 그 요구를 해라라는 얘기가 써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는. 합리적인데요? 네. 네. 근데 그걸 가져다가 살짝 바꿔갖고 일본에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법에는요, 맨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네.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필요하면 그냥 이거 안 찾아보고 서류 떼우세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쭉 전반적인 걸 보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네네네. 근데 맨 뒤에다가 등 뭐 이런 걸 넣어놓는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맨 마지막에 2글자, 3글자가 앞에 법문을 싹 바꾸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미 가세끼 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그런 수사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꾸로 아까 책임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는 근거를 안 남긴다든지 그런 언저리에서 손 닦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어떤 책임질 근거를 안 만들어 놓고 네, 그렇죠. 편하게 일하네요. 그걸 잘 알아들으면 네. 편한 건데 아,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면 힘들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손 닦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저기 염종순 대표님 덕에 일본의 문화 인식에 대한 걸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긴 것에 감겨라 네.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뭐 그러니까 힘센 자에게 먼저 가서 그쵸. 약간 굴복하는 것도 그런 문화고 그러니까 뭐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찰 없이 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법. 정말 이거는 독특합니다. 일본의 자민당이라는 정당이 예. 70몇 년째 일당 독재를 쭉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무슨 힘을 써서 독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꿀 필요를 못 느끼고.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자민당 안에는 지금 파벌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파벌 안에서 그 피 튀기는 싸움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지막 선을 넘지 않고 마지막 해서는 이 부부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당신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헤어져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화해를 하고 싶으면 나는 당신의 이만큼은 좋은데 이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논법을 잘 안 쓰죠. 그렇죠. 극단적이죠. 그게 특히 정치 세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대방을 완전 부정해버리면 부정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본의 경우에는 마음속으로는 엄청 경멸하면서도 그 앞에서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은 넘지 않고 남겨둔 다음에 타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탈당하고 신당 창당하고 당 또 만들고 나중에 또 합당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일본은 그 내에서 절대 깨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비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는 안 시끄러울 수 있고 네. 그런 점이 있긴 하죠. 그러다 보니 창당을 한다는 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시작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마찰은 크겠지만 그 변화와 혁신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포지티브한 측면도 있으니까 네.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상대를 하면 좋겠다. 배울 건 배우고.